대량의 배달 주문을 받은 사장님들. 하지만 배달 장소에 도착했을 때 모두 당황했다는데요. 황당했지. 그게 휴대폰 번호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번호로 온 것도 아니고. 한 4년 정도 운영하면서 이런 일 처음이어서 너무 괘씸해서 저 보상이나 이런 거보다도 꼭 잡혀서 얼굴을 한번 이제 보고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향했던 배달들. 그러나 주문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 뭔가 문제가 있군요. 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배달시켰던 걸까? 수상한 주문을 받았다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지난 19일 주문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19일 날에 배달 폭발 사건 관련해서 예,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좀 여쭤보려고 찾아왔거든요. 전화 안 받은 손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 저희가 이거 적어놓은 거 있거든요. 이 손님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너무 화가 나서 이거 적어놓긴 했거든요. 저는 이제 주문 안 받으려고. 배달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점이 없었다는데요. 전화랑 이제 맥주 2,000cc. 많이도 시켰네. 밥 두 마리에 맥주 있죠. 아니 이상한 점 하나도 없었어요. 뭐 맥주도 뭐 병맥주로 예. 나가냐, 생맥주로 나가냐 이런 걸 다 물어보고 비닐 장갑도 몇 개 넣어달라고. 뭐 정상적인 주문이 그러니까요. 네. 네, 일반 주문이랑 아예 똑같았어요. 다른 뭐 중국집이나 다른 치킨집 그 사장님들도 다 오셔가지고 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밑에 동시에 모였는데 주문을 했나 봐요. 이제 결제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인근 중국집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예. 같은 날, 같은 시각, 한 남성에게 주문을 받았다는데요. 다양한 요리를 시켰다고 합니다. 요리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의아하면서도 의심을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나중에 이사를 해서 그러니까 신문지 좀 넉넉하게 갖다 달라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저거 하는구나. 치밀한데요? 그렇게 생각했죠. 이득에 가는 게 뭐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요즘 같은 때 모처럼의 큰 주문이라 반가웠다는데요. 예. 탕수육, 대짜, 고추 잡채, 팔보채, 그다음에 술, 고량주 맥주에서 12만 4천. 그 남자분 목소리는 한 40대 정도로 보이고 차분했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예. 하지만 12만 4천 원어치를 주문한 사람은 배달 장소에 없었습니다. 허탕을 친 사장님. 가게로 돌아와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녹음이 다 되거든요. 자동 녹취가 되는 프로그램에 다른 주문은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요. 되는데 그날 저희가 전화 받은 거는 녹음 파일이 아예 없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수상한 주문의 녹음 파일만 남아있질 않은 겁니다. 왜? 그날 이후로 큰 금액의 주문이 반갑지 않다는데요. 녹음을 삭제시켜버렸으니까 녹음 내용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해킹을 기술이 갖고 해킹을 한 있으니까 거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참 대단한 거지. 와, 소름 전화 돋아요. 오는 것도 겁나요, 솔직히 지금. 해킹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짜장면 한두 개 같으면 그냥 뭐 그래요 갔는데 일단 진짜 식사가 몇 개 불안하시죠. 끼고 요리가 들어오는 데는 설마 의심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게 어떻게 쉽게 장사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문제는 같은 날 똑같은 일을 겪은 업체만 한 동네에 무려 9개. 와. 피해 금액만 60만 원이라는 겁니다. 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문제의 배달 주소로 찾아가 이분이 봤습니다. 시킨 거 아니란 거죠? 혹시 누구신가요? 아니, 안녕하세요. 저희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나왔는데요. 네, 잠깐 말씀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기자분 맞으신 거죠? 예, 저희 제작진입니다. 네. 일단 의심을 좀. 제작진의 신분을 재차 묻고 문이 확실하게 잠겼는지 여러 번 확인하는 집주인. 어딘가 불안해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래에 배달을 많이 시키셨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시키셨나요?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니겠죠. 음식을 주로 이제 해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식재료를 사갖고 집에서 해먹기 때문에 잘 안. 음식은 거의 시켜 먹은 지도 뭐 6개월 넘게가 어. 된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시켰나요?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시킨 겁니다.
배달 폭탄의 범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왜 이런 배달을 보낸 걸까요? 왜? 눈치챘다였어요. 하니까 그런 거 알겠어요. 아침 점심 배달 폭탄 따가지고 출장객들 보내줄게요 라고 해요. 어머머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이용당할 뻔했던 피해자. 어. 눈치를 챘다고 말한 순간부터 그들의 보복이 시작됐다는데요. 아. 보이스피싱을 얼마 전에 당할 뻔했는데 제가 그 근데 눈치채고 신고를 했는데 그 부분으로 이제 보복 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너무 거예요. 기분 불편하시겠다. 메시지로 배달 폭탄을 예고했던 보이스피싱 조직. 피해자는 단순 협박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했군요. 그런데 며칠 뒤 시킨 적 없는 배달 때문에 인터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오전에 5번, 오후에 4번 총 해갖고 대략 추산 60만 원 정도 금액이 이제 발생된 거예요. 왜 보이스피싱 조직과 얽히게 된 걸까? 피해자는 3주 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는데요. 며칠 뒤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이제 회신해 달라고 하고 월급 받은 계좌 물어보고 사업자 등록증 내고 알바생 한 명당 체온계 500개, 600개를 이제 품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체온계에 이제 출고하는 사입비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거는 제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회사 측에서 저한테 입금을 해줘요. 오히려 지원을 해준다고. 회사에서 보내준 돈을 출금해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데요. 아, 이거 좀 이상한데? 통장 한도를 자꾸 묻는 그들의 태도를 의심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전달책 역할을 시키려고. 자주 나오는 수법이죠. 예. 그 상선 계좌인 줄 알고 입금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입금이 되면은 실제로 제 계좌인 거예요. 그렇게 돈 세탁해갖고 그렇지. 제가 이제 받으면은 이제 그걸 출금해갖고 그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손해 가는 거죠. 이렇게 눈치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스케줄 배정되어 있는데 캔슬레이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알겠어요. 이제 집에 아침 점심 와, 폭탄 진짜 악질이다. 어머. 협박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후 피해자에게 험한 말과 욕설이 담긴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생쥐는 뭐야? 협박은 물론 피해자의 가족을 언급하기까지 했는데요. 와. 유튜브가. 누가 몇 명이 너희 집에 찾아갈 건지 잘 세워봐. 뭐 갈기갈기 난도질 불안하죠, 하겠다부터 저희 너무 무서운데요? 부모님에게 심한 뭐 욕설부터 뭐 그런 협박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된 거죠. 피해자에 대한 조롱은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전화로도 이어졌습니다. 여보세요. 뭐하냐고? 장난하냐? 남의 집에 왜 장난을 그냥 치는데 괴롭히는 거구나. 적당히 해라. 여보세요. 에? 끊고. 피해자의 삶은 이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또 다른 보복을 당할까 매일 긴장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지. 창문을 여는 것도 두렵고 문 단속을 수차례 확인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창문으로 넘어올 수 있어갖고 좀 많이 불안한 상태라서 창문은 꼭 좀 잠그는 편입니다. 결국 참다 못해 고소했다는 피해자.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 지금 우리가 수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통화한 내야 그 전화번호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누가 전화를 했는지 일단 찾고 지금 찾는 중이에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보복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저는 뭐 그래도 협박 쪽으로 우선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금전적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도 우선적으로라도 해갖고 보이스피싱으로 진짜 억울한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서. 아우, 저런 식으로도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럼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저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이 개인 정보를 악용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타깝게도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는 삭제하거나 그거를 바꿀 수는 없는데 악용하지 못할 방법은 있습니다. 예. 내용이 뭐냐면 먼저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개인정보 노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네, 내 등록하게, 노출됐다. 그러게 되면은 요즘은 이제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장 많습니까? 근데 이걸 하게 되면은 대포 통장 개설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포 통장을 차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차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Msafer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Msafer. 내 명의로 휴대폰을 누가 동의했는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확인할 네. 수 있군요. 그렇다 보면은 명의 동의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시청자분 중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두 개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면은 미리 피해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두 개 사이트 알아둬야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이 전달책이 될 뻔했잖아요, 피해자분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참 어려운 게요. 저렇게 네. 보이스피싱 범들이 왜 저 사람을 협박을 했을까요? 저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찾고 전달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걸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니까 저런 협박을 한 건데 뭐 시중에 아르바이트나 뭐 인터넷으로 뭐 큰 돈 얼마 쉽지 않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 있다고 올려오는 것 중에 보이스피싱 전달책 혹은 대포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이 꽤 많은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여기에 가담하게 되면 또 가담한 사람도 이 공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실형까지 선고를 받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글들 자체를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이걸 잘 몰랐다라는 얘기가 통했었는데 지금 저희도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몰랐다는 말을 보면 안 돼요? 안 들어줘요. 예. 아무쪼록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네.